안녕하십니까. 세상 읽어주는 남자 이상훈입니다. 오늘은 TSMC의 3나노에 대해서 자세히 짚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최근 그 마크류 TSMC 회장, 그 웨이 저자 TSMC CEO는 대만에서 가진 그 3나노 칩 양산 행사를 통해서 이 3나노의 가장 초기 버전인 N3 그리고 그 다음 버전인 N3E와 관련한 많은 내용을 직간접적으로 밝혔습니다. 이 두 개 초기 버전의 차이점만 인지해도 TSMC가 3나노에 대해서 어떤 접근법을 취하고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팹리스 고객을 유치할 생각인지 등에 대한 상당한 시사점을 얻을 수 있다는 생각입니다. TSMC 3나노는 이제 막 양산이 시작됐습니다. 바로 N3 노드입니다. 그 N3 노드의 가장 큰 특징을 두 개로 꼽자면 높은 설계 비용, 그리고 노드의 복잡성입니다. 마크류가 밝혔듯이 TSMC의 3나노는 핀팻 트랜지스터를 기반으로 하는 마지막 범용 노드이자 최소 10년 동안 고객에게 서비스할 노드입니다. TSMC는 게이트 올 어라운드를 2나노부터 적용합니다. 2나노의 경우는 2026년은 돼야 활용도가 속도를 내는 정도 수준이 될 것으로 보기 때문에 3나노는 올해를 스타트해서 상당 기간 TSMC의 주력 노드가 될 것이 확실합니다. 이 높은 설계 비용, N3의 높은 설계 비용은 사실상 예견된 것인데요. 이 트랜지스터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바로 게이트입니다. 이 게이트에 전압을 가하면 이 게이트와 맞닿아 있는 채널이 전기의 길을 열고 반대의 경우 전류를 차단합니다. 이 반도체의 성능은 게이트와 채널에서 누설 전류를 얼마나 줄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하느냐에 따라 갈립니다. 이 트랜지스터에서 전류를 컨트롤하는 게이트와 이 채널이 닿는 면적이 클수록 전력 효율성이 높아지는데요. 이 과거에 많이 쓰던 그 평판 트랜지스터는 게이트와 채널이 하나의 면으로 맞닿아 있는 2D 구조였습니다. 이 반도체 공정이 미세화될수록 트랜지스터 크기가 적어지고 게이트와 채널이 맞닿는 면적도 작아지기 때문에 제 역할을 못하는 문제가 발생했고, 그래서 효율적으로 신호를 파악하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고민하다가 나온 게 바로 현재 그 파운드리 업계가 쓰고 있는 3D 구조인 핀팻 공정입니다. 그런데 이 핀팻 공정도 5나노까지는 가능하지만 3나노까지 가면 신호 파악이 쉽지 않다는 그런 염려가 컸습니다. 이런 기술적 난관 때문에 이 3나노부터는 게이트 올 어라운드 공정으로 가야 한다는 게 상식적인 판단이었죠. 그래서 삼성은 3나노부터 게이트 올 어라운드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 바로 게이트와 회로의 접촉 면적을 늘리기 위한 해법으로 게이트 올 어라운드가 나온 것인데요. 한마디로 게이트가 채널을 다 둘러싸고 있다는 뜻입니다. 핵심만 정리해보면 핀팻은 트랜지스터 게이트를 윗면, 앞면, 뒷면 등 총 3면으로 둘러싸는 기술이고, 게이트 올 어라운드는 아랫면까지 둘러싸서 4면이 다 접촉된다는 뜻이죠. 하지만 TSMC는 자신의 제조 노하우와 경험을 바탕으로 기존 핀팻을 고수했습니다. 그리고 이는 기존 핀팻으로 칩 설계를 바라는 팹리스를 배려하는 차원도 녹아 있습니다. 높은 R&D 비용, 초기 버전으로서 응당 예상되는 낮은 수율 등으로 제작 단가가 올라가는 것이고, 이는 곧 고객 수가 더 줄어드는 문제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에서는 TSMC의 3나노 초기 버전인 N3 노드 고객이 애플이 유일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애플만 그 N3를 쓰고 다른 고객은 TSMC의 다음 3나노 버전인 N3E로 넘어간다는 것이죠. 이 외신을 보면 대부분의 애널리스트는 N3가 애플에 의해서 독점적으로 사용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는 높은 초기 비용에도 불구하고 다른 모든 팹리스보다 앞서서 첨단 노드를 채택할 의향이 강한 TSMC 최대 고객이 바로 애플인 만큼 애플만 N3를 쓸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유심히 봐야 할 게 마크류 회장의 발언입니다. 마크류와 그 웨이 저자 CEO의 발언인데요. 이 웨이 저자 CEO는 이렇게 발언했습니다. 우리의 N3는 계획대로 지난해 4분기 말 양산에 성공적으로 진입했고 좋은 수율을 보이고 있다. 그리고 HPC와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모두가 주도하는 올해 2023년에는 3나노의 원활한 상승세가 예상된다고 말했습니다. 이 3나노에 대한 고객 수요가 공급 능력을 초과하기 때문에 2023년 에는 3나노가 충분히 활용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올해 TSMC에서 3나노가 차지할 비중에 대해서도 언급을 했는데요. 이 TSMC는 올해 3나노가 전체 웨이퍼 매출의 작게는 4%, 많게는 6%를 차지할 것으로 봤습니다.
대략적으로 봤을 때 한 5% 정도가 3나노가 될 것으로 본 것이죠. 여기서 3나노는 애플이 독점적으로 활용할 가능성이 큰 N3와 N3 다음 버전인 N3E 두 개 3나노 버전을 합친 것입니다. 실제 웨이 저자 CEO는 N3 매출의 기여는 올 3분기에 시작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 3나노를 올해 전체 웨이퍼 매출에서 중간 한 자릿수 비율의 3나노가 기여할 것이라고 분명히 말했습니다. N3의 그 제대로 된 매출 기여가 사실상 올 3분기부터라고 밝혀서 사실상 애플이 올가을에 내놓는 아이폰 15에 탑재되는 A17 바이오닉이 최초의 TSMC 3나노 칩이 될 것임을 강하게 암시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특히 그는 그 웨이 저자는 올해인 2023년 3분기가 전체 매출의 5%가량을 차지할 것이라고 했는데요. 이는 바로 하반기 양산이 시작되는 N3 다음 버전인 N3E 노드에 대한 기대감을 표시한 것이기도 합니다. 그럼 N3E가 3나노의 스타트를 끄는 N3와 어떤 게 다를까 이런 것이 궁금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사실 이 부분은 TSMC의 공식 견해가 아니라 시장 애널리스트들의 견해로 많이 시장에 지금 나와 있는 상태인데요. 이 대부분의 팹리스는 그 N3가 아니라 3나노 초기 다음 버전인 N3E를 고대하고 있다는 게 애널리스트들의 생각입니다. 많은 기업들이 TSMC의 N3E 노드를 기다리는 이유 중 가장 큰 것은 바로 낮은 가격입니다. 노드를 활용하는 데 따른 낮은 가격이 가장 큰 장점이라는 것이죠. N3보다 가격이 낮다는 것입니다. N3E 노드 같은 경우는 N3보다 일단 그 EUV 공정 자체가 6개가 적습니다. 비록 5나노 공정에 비해서 SRAM 스케일링이 부족하다는 단점이 있지만 더 낮은 비용을 제공한다는 점 때문에 많은 팹리스들이 N3E 양산을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기존 그 N3 공정보다 6개 적은 EUV 레이어를 가진 N3E는 밀도 증가는 적지만 더 단순한 공정으로 비용 및 그 제조 사이클 측면에서 확연한 장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N3 노드 같은 경우는 최대 25개, 25개의 EUV 레이어를 특징으로 하고 있는데 비해서 N3 노드는 EUV 레이어, EUV 공정이 최대 19개라고 합니다. 6개가 작은 것이죠. 또 N3 같은 경우는 일부 공정에서 다중 패턴을 적용해서 밀도를 높이지만 N3E는 단일 패턴화된 EUV만 사용하기 때문에 복잡성이 확연히 줄었고 대신 밀도는 낮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텔, AMD 등 HPC 업체 그리고 모바일 업체, 브로드컴, 마벨 같은 고객들이 N3E 노드에 대해서 관심을 크게 갖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어찌됐든 N3E 노드는 그 N3P, N3S, N3X 등 그 3나노 파생 공정이 출시되기 전까지는 TSMC의 3나노 주력 공정이 될 것입니다. 미국의 IT 전문 매체 아난드테크 같은 경우는 TSMC 3나노를 세 가지 특징, 세 가지 키워드로 요약했는데요. 바로 느린 속도, 막대한 투자, 큰 미래, 이것을 세 가지 키워드로 꼽았습니다. 느린 속도라는 것은 아무래도 3나노가 개발되는 마무리되는 속도가 지금 상대적으로 느리다는, 그리고 적용되는 속도가 느리다는 뜻이고, 막대한 투자는 말 그대로 엄청난 자금이 투입되고 있다는 것이고, 큰 미래라는 것은 2나노가 나올 때까지 상당 기간 3나노가 파운드리의 주력 공정이 될 것임을 시사하는 것입니다. 그만큼 3나노가 어려운 공정이고 첨단 공정이고 우여곡절이 많을 수밖에 없지만 잘 되면 미래가 보장되는 노드임을 의미한다고 하겠습니다. 앞으로 TSMC 의도대로 3나노가 진행될 수 있을지 관련 행보를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